과연 찬밥 신세를 당하는 쪽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지금은 또 어떤지 이원발 씨의 이야기 앞뒤로 5장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원발 씨 두 번의 이혼 끝에 무속인 아내를 만났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1982년도에 KBS 공채 탤런트 9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뷔해가지고는 뭐 현대극을 많이 출연하다가 이제 KBS 대하드라마 사극을 주로 많이 출연했어요. 뭐 왕건, 대조영, 이순신, 전추태우, 제국의 아침, 광개토, 대왕, 대왕이 다 하셨어요. 이방원. 래퍼예요. KBS 대하드라마는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특히 장군 역할을 제가 많이 해서 아마 장군 역할은 제가 제일 많이 한 걸로 기록이 될 정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지만 또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이혼을 거치고 세 번째 뭐 결혼을 한 셈이니까 저는 첫 번째 결혼이 이제 제가 연극할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제 그 선배가 있었어요. 연극하는 선배의 처제를 소개를 받아서 이제 부산 여자였는데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뭐 아들까지 이제 낳고 잘 뭐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참 형편이 어려웠어요. 또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다가 또 그때 당시에 우리 바로 위 누나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우리 어머니가 돌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시부모 있죠, 조카까지 보려니까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보고 살아야 되니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원만할 리가 없죠. 특히 뭐 조카 딸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그런데 조카까지 왜 내가 봐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좀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웃한테 막 그냥 시부모들 뭐 험담하는 얘기까지 뭐 이렇게 들려오고 막 이러니까 더 큰 싸움이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분가를 해서 살았어요. 뭐 월세방 얻어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 뭐 역시 또 문제는 생겨요. 왜냐하면 떨어져 살아도 부모니까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모벌 갈등. 찾아가면 또 갔다 오면 문제가 생겨요. 시댁하고 부딪히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막 자꾸 다툼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한 10여 년 살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는 지경이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있으니까 참 이 이혼을 한다는 게 참 생각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이혼을 하다가 조금 몇 년을 그냥 혼자 살았죠. 이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살님이 아우 우리 아들 짝을로 이렇게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만나보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죠. 우리 어머니가 또 좋아하셨다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렇게 결혼까지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 그렇죠. 이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딸이 생기는 바람에 좀 속도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사실 결혼 생활 중에는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이제 어느 날 아들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 와서 자기 재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아들을 데려가라고.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예. 첫째 아들. 예. 사전에 뭐 결혼 전에 뭐 아들이 있는 건 얘기했고 또 언젠가는 나한테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된 건데 몇 살 때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민할 텐데. 그렇죠. 그 예민할 사춘기 뭐 이럴 때 접할 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보내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친모가 이제 간섭이 들어와요. 그냥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기고 좀 살게끔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간섭이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신경 쓰이는 것들이 아들한테 막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이제 그런 갈등이에요. 아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그러면 그렇게 못 보겠으면 그러면 가족 분리를 한번 해보자. 아들하고 엄마를 그렇죠. 저는 아들 데리고 살고 딸은 엄마랑 데리고 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가족 분리를 했는데 몸이 멀어지면 이제 마음도 멀어진다고 막 갔는데 뭐 소 닭보듯이 하고 또 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빠인데. 그니 뭐 어떻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딸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사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류 정리를 해가지고 이혼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혼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혼발 TV라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산을 이제 주로 콘텐츠로 하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동네 식당에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고 저 선생님 그 유튜브에 제 친구가 그 타로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좀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유튜브에 솔깃하더라고요. 난 30분을 딱 보는데 30분 동안 한시도 시선을 뺏기지를 못했어요. 예뻤어요? 예뻤죠. 남자들 똑같아. 근데 예뻤기도 했지만 그 과거 지나온 얘기부터 하나하나 꼭꼭 집어내는데 너무 잘 맞아. 와 신기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 맞아 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아니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다 보니까 이게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타로점을 찍으러 갔는데 타로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다. 이거 타로점이 아니고 혹시 신점 아니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인 걸 알았던 거예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을 다 보면서 나오면서 이제 식사나 한번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속으로는 내심 좋아했죠. 이쁘죠. 뭐 이러니까 또 호감도 갔죠. 나를 다 스캔해가지고 다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만나니까 또 몇 번 만나게 되니까 뭐 또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바로 살림 합쳤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또 이제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데리고 있는 아들이 아들처럼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신을 모신 사람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산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 기도 같은 데를 좀 같이 받고. 그렇죠. 예. 정도 들고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재밌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 지금은 그러면 그 누구도 찬밥 신세가 아닌가요? 찬밥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에게 중간밥이라고 한 거예요. 중간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찬밥은 아닌 것 원발 같아요. 씨 그 무속인 아내를 만난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예, 2년 정도. 예, 네. 합친 지가 2년.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연애 때는 워낙에 이제 다정한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좀 이렇게 멀쩡하게 정상이 돼도 그게 소홀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진짜 소홀해서 완전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잡은 고기. 우리 장가연 마담님은 혹시 그런 그 약간 이렇게 무심하면 늘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째 임신 때도 냉면이 여름이었어요. 네. 물냉면 시원한 그 물칡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누가 좀 먹고 싶다 그랬는데 끝끝내 안 사주고 비빔냉면집을 데려갔었어요. 자기가 비빔을 좋아하나 보다. 그 집이 맛있는 집이라고 그 맛집에서 먹어야 된다고 꼭 비빔냉면 집에 데려가서 그 회냉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먹었었거든요. 첫째 때 그랬지? 둘째 때 봉골레를 먹고 싶었는데 면을 좋아하시. 그냥 좋아한다. 둘째 때 그 봉골레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편의점에 가가지고 스파게티를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3분 스파게티를 사온 거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 원하는 시켜주지. 게 딱히 까다로운 게 아닌가요?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레스토랑 데려가서 그냥 봉골레 한번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루는 지금 진짜 긴장해서 잘 들어야 돼. 편의점 갔다. 제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둘째까지 낳고 결혼한 지 좀 이제 오래 살았을 때예요. 근데 뭐 오늘 밥을 하지 말래요. 어머 생일에? 생일이라고 또 밥하지 말래요. 알았어요. 그 밥을 안 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뭘 딸랑딸랑 또 사들고 왔어요. 저게 뭐야 하고 딱 펼쳤는데 떡볶이를. 그게 생일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하고 김밥하고 펼쳐가지고 애들이랑 아니, 떡볶이를 유난히 좋아하세요? 아니요. 김밥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훨씬 나은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 소홀하거나 그래서 서러웠던 점.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 본인의 한 300%를 하잖아요. 아유 한 1000%예요. 1000%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는데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본인은 100%도 아니고 한 60%, 50%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되게 서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아니까. 그동안의 다년간의 뭐 연애 경험으로 나왔어. 이해하니까 뭐 괜찮은데 약간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결혼 생활하면서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같은 밥을 먹고 하는데도 이렇게 남편은 좀 배가 나오고. 이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이제 임신을 누가 했는지 분명히 저희 사이에 애가 없는데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행복해서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고 있는 저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왜냐면 여자들도 잘생긴 남편을 보고 싶어요. 그치. 맞아. 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야 결혼해서 너 살찌지 마라. 맞아. 뭐 이런 얘기 내가 늘 하잖아요. 하거든. 아니 남편이 결혼을 해서 살이 찌고 몸이 막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그 남편도 부인 볼 때 조금 자기가 혼자 옷 입고 그럴 때 옛날에 자기 멋있는 생각하면서 보여야 돼. 자기 이거 안 되는데 막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빼고 싶어도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 부인이면 네. 막 걱정하고 그러면 괜찮아 뭐 누구한테 잘 보일 거야? 당신 살쪄도 괜찮아 살쪄도 이뻐 멋있어 이래줘야 돼. 어머니 나오셨어요. 안 이쁘니까. 이건 어때요? 저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자마자 아기 5개월쯤에 이제 병원 가는데 제 뒷모습을 보더니 제가 그때 27살이었거든요. 동네 아줌마 다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남자들은 자기들 정말 불어나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니, 봐봐요. 이렇게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아내를 위해서 멋진 남편이 돼야지 하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고 향수 뿌리고 뭐 하면 왜? 어디 좋은 어디 데가? 있어? 바람 들었어. 바람 들어. 아니야 이게 오버가야. 허름하게 말하는 입어. 짓을 해. 그러니까 그거 안 해. 허름하게 입어. 그지 같다. 이상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향수 뿌려. 어디 가? 아니야 벗어. 그지 같아. 향수 계속 그거에 이게 안 돼. 이건 저도 공감해요. 부부 사이에 찬밥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찬밥은 어찌 보면 예전과 다른 배신, 무시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랑 진짜 주변에서 아끼고 그냥 내 곁에 있던 사람한테 그래. 배신을 당하면 그 또한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제일 힘들죠. 예, 우리 장가연 마담님이 아우 왜 또 그 아픈 기억이 있어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장가연 마담님. 나에게는 아직도 1억의 빚이 남아있다. 빚이 1억이야. 남편 빚이야?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그런 기분 나쁜 일들 있는 그냥 평범한 부부였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맞아. 살면서 제일 힘들지. 네,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가난이 뭐 앞문으로 들어온 사랑이 뒷문으로. 사랑이 뒤로 나간다고. 사랑도 경제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제 결혼 한 15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살았다 싶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쇼핑몰을 했는데 쇼핑몰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꾸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등 떠밀려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몸도 좋고 그러니까. 뭐 SNS에 또 인기가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장도 혼자 봐야 되고 이거를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판매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본인이 모델도 해야 돼. 네, 남편이 하는 일은 사진 찍는 일밖에 없는데 사진은 또 찍으시지. 저는 모델도 해야 되고 옷도 다림질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막 이게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2년을 이겨냈어요. 2년을 이겨내서 점점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자꾸 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를 대신 해줄 테니까 나랑 광고를 해주고 사이트를 몇 가지를 이렇게 오픈을 해줄 테니까 대신 나의 매출을 5대5로 수익 쉐어. 수익 쉐어를 하자. 큰데, 자기가 이제 오픈해주는 그 사이트들은 그래서 제가 사이트가 한 10몇 개가 있었거든요. 잘 됐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광고비를 안 들여도 되니까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너무너무 막 승승장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매출을 반을 떼어주고 나니까 저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아니 수입에 5대5를 해야지. 어떻게 매출에 5대5를 해?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매출을 반 껴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수익의 5대5를 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꼬이고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회계가 엉망이 되면서부터는 수익이 5대5고 뭐고 이게 막 점점 너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좀 국다리가 커지니까 직원들은 많이 필요하고 막 섭외해서 직원은 11명까지 불어나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한 3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최종 그게 2년 동안 잘 올라갔던 게 1년 만에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이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뭐 집은 좀 늘 어려웠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대출을 내서 점점점 확장을 한 거예요. 대출 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대출 내서 세금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을 그 정도 찍은 다음에 폐업을 처리하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 후가 힘든 거. 세금만 1억이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하고 제가 매출 쉐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 다 온전히 저한테만 남더라고요. 왜 그러냐? 매출 쉐어를 했고 수익 쉐어를 했으면 세금도 그 사람한테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대표자라서 저한테로만 그대로 다 세금이 온전히 받았나 떠나지더라고요. 보네. 그렇게 받았네.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됐는데 이혼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재산 분할을 할 때 저희는 가진 거라고는 월세방이랑 차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애를 제가 키우니까 그냥 집 네가 사라, 차 내가 가져갈게 하고서 끝냈는데 그게 그냥 굉장히 쿨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빚을 제가 안 한 거야. 빚은 제가 온전히 다 갖고 같이 있는 했는데. 같이 했는데 네. 저만 또 빚을 떠안아서 빚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떡해. 아이고, 박수를 어떻게 응원해, 쳐. 응원해. 하긴 이게 정신이 없으니 그때 막 이걸 이렇게 나누고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안 아차차차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계약을 잘해야 돼. 늘 변호사님한테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막 공황장애 오고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생리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뭐 막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이혼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이혼 겪으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힘들고 힘든 일은 그렇게 다 한꺼번에 온대요. 그래, 손잡고 그때- 오더라, 희한하게. 서유리 씨는 괜찮아요? 우리 서유리 마담님은? 저도 약간 비슷한 일을 겪었었어요. 그래요? 이혼 이게 결심하면서? 진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전인데 회계 관련 일은 사실은 지금도 지금 뭐 어려워요. 홈택스니 되게 좀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막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소녀 가장이어서 돈을 너무 벌고 싶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는 작가님, 방송 작가님이 리포터로 한번 활동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성우하다가? 네, 성우일을 하다가 리포터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좀 주변에서 소속사를 매니저. 좀 찾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신생 작은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믿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이제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걸 내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었으니까. 와 엄마 나 돈 진짜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딱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황급해래? 2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1년에 매출이 2억이 찍혀 있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네. 근데 받은 건 얼마 안 되는 통장을 나 2억 벌었어. 그래서 통장을 딱 열었는데 통장에는 한 3-4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디 갔지? 내가 막 과소비를 했나? 아니면 내가 뭐 먹었나?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사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희가요 돈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무사에서 뭐 날라왔는데 제가 2억을 벌었대요. 근데 왜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죠? 이랬더니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러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뭐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돈을. 본인이 뭐 미용하고 이런 걸 다 비용으로 처리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속사에서 맞아.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몇 대 몇으로 나누잖아요. 나눈 거를 그냥 제 앞으로 다 그냥 세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세금 전가를 다 시킨 거예요. 네 저한테 다 그냥 세금 전가를
그래서 제가 그때 어. 네, 거의 화병을 얻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 소속사를 나가고 나서 알았거든요. 진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네, 너무 소속사를 옮기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네, 그러니까 다른 소속사 그래도 좀 정상적이고 네.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다른 소속사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당했구나. 아, 소녀 과장에게 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모두에게 그리고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 돈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따라오는 세금들, 엄청나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타 등등. 그럼요. 와, 진짜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내가 네. 써보지도 못한 그러니까요. 남의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게 네. 맞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아니 말씀하세요. 와주는 네. 아니까. 잠깐. 저기 오빠 죄송해요. 어려워서. 제가 분배 앞에서 주름을 좀 잠깐 잡은- 쉬실게요. 예, 오빠 잠깐 쉬실게요. 예, 예, 잠깐 예. 기다려도 예, 돼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 진짜 제가 근데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교훈을 좀 얻었어요. 그때 아, 당시로. 내가 내 돈에 좀 많이 소홀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성우 후배들이 들어오면 얘들아 요런 게 있다.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뭐 이렇게 후배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선배님 혹시 이런 건가요? 그러면 계속 알려주고 니네 어머나. 홈택스 있다. 홈택스 가서 봐라. 세무사 연락해라. 전화해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잘하셨다. 네. 진짜. 남의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들으면 어머 저거 사기야. 금방 아는데 내가 내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 당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시인한테 막 이렇게 사기를 이건 아니고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저도 손해를 좀 봤어요. 아유. 그것도 사기의 그게 일종이죠. 사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신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 집장만을 이제 해보려고 그 재개발 지역에 가면 옛날에 지금도 딱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옛날에 그 딱지를 사야 뭐 몇 평 이제 그거 권리가 생겨. 이게 권리를 받지만 이렇게 이제 동호수 추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하여튼 딱지를 거기가 재개발된다 그래서 사게 돼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자기 딱지를 판대는데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면서 어려운 분들은 딱지를 팔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0만 원 조금씩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렇게 막 제가 80년도 초반쯤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되니까. 그때 1,000만 원이요? 엄청 큰 크죠.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2장을 사니까 25평인가 그때 그렇게 이제 그 분양권을 준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네 기다려줘 금방 안 하잖아요. 이제 한동안 이제 어느 정도 지어갈 때 동호수를 이제 추첨한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어머 떡하니 한 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딱지예요. 이거는 인정을 못 받는. 어떡해. 그러면 한 장 가지고 동호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내로 이거를 준비해서 하나 더 사서 언제? 이거 오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우영.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뭐 찾아서 뭐 해보니까 벌써 어디 없어요. 그때 공부가 너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 저가 혼자 그랬으니까 남편은 남편 되기도 못하고. 막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니까 아니 누가 뭐 내 혼자 뭐 날리고 싶은 거 날렸나요? 뭐 다 잘 되려고 한 건데 그때도 이렇게 됐던 거가 제가 돈 벌면서 평생 그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경험이 됐고요. 아니 이게 가족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뭐 나 혼자 먹고 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결혼 전에도 많이 아내한테 엄청나게 당하셨잖아요. 케이스인데. 뭘 또 가족을 위해서야. 아니. 결혼 전에 얘기한 거 안 하는 거구나. 네. 아, 결혼 후에 알겠습니다. 네네. 왜 사람을 그렇게 결혼 사진을 몰아요. 결혼 후에 그 사기당한 얘기. 안 하고 결혼 안 전걸 하고? 얘기하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안 하고. 네. 아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하고. 것만. 예. 그건 사기 결혼이야. 그게 사기 결혼이야.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네. 사실 이제 사기라는 게 공통점이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기도 아까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뭐 할 것 같고 뭔가 믿음을 주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는 분이 소개했고 저도 제가 친한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자기가 안 하던 무슨 뭐 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양평에다가 전원주택을 한다는 거예요. 전원주택. 네, 그래서 뭐한 몇몇 채를 지어가지고 이거 꿈에 막 부풀지 않습니까? 예, 나의 집을 정원 또 있구나. 전원주택으로 거기다가는 제가 이제 좀 이게 얼굴은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가 처음에 좀 투자를 해주면 너도 좀 좋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좀 남으면은 나중에 너도 좀 쉐어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네 얼굴 걸고 이렇게 좀 분양 좀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웬일이야. 이제 제가 처음에 사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래도 이제 제 위치에서는 제일 좋은 나름 꼼꼼하게 제일 좋은 뒤쪽 땅으로 좀 해줘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꼼꼼하게 골고루 해서 사기당했구나. 나름대로 꼼꼼하게 해가지고 막 해서 이제 그게 150평인가? 와. 150평인가에다가 이제 수영장 만들고 뭐 집 짓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땅값만 일단 내라고. 네네. 그래서 그 몰아가지고 한 1억 5천을 거기다가. 네, 일단은 초반에 꼼꼼하게. 땅값만 일단 줬어요. 땅값만. 땅값만. 잠깐만. 그리고 나서 출발한다고. 네. 그 바로 이제 그때가 제 기억에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봄쯤이었거든요. 3월쯤에 시작하면은 막 두세 달이면 원래는 전원주택은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네. 두세 달이면 짓는데 한 3년 돼도 못 짓는 거예요. 계속 땅이. 계속 땅만 있어. 계절이 몇 번이시다고. 땅만 있어, 땅만. 땅 다지기. 땅만 있어. 내가 파도 팠겠네. 그 얘기를 예, 예. 와이프한테 했어요. 했어. 자기야, 형도 지금 상황이 안 좋대. 나 너무 싫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같이 걱정해? 누구? 사는 거야. 형이랑 사는 거야. 와이프가 속 터져 죽는 거지. 오빠가 지금 그 사람 입장을 변론할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네가 변호사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형의 형수가 개인 SNS에다가 뭘 막 올려. 아이고야. 놀러 간 거, 예를 뭐 들면 산 놀러 거. 가고 올리고 막.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본인의 SNS를 안 하는데 남의 걸 다 좀 이렇게 팔로우를 해요. 눈팅을.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수는 멀쩡하게 너무 뭘 하고 화나지. 있으니까 나한테 오빠 잘 살고 있어. 내 말이. 근데 내가 아니야. 또 아니야. 너무 싫어. 형수만 상황을 모르는 거지 형은 아니야. 아니 전형적인 사기당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 느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 네.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었는데. 망했다 싶은 느낌이. 네, 얼마 전에는 또 저 팬한테도 한번 사기를 당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아니 선물을 주겠대요. 네. 제가 이제 저 건조기가 없어요. 네. 요새 건조기 없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언니 제가 건조기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너무 고마워요. 괜찮은데 아니라고 직원가로 살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어서 직원가로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정말 사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진짜 받아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감사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또 제가 통돌이 쓰는데 건조기 사준다니까 세탁기가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드럼으로 가고 싶구나. 드럼을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달라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은 건조기는 선물 받고 세탁기를 내가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것도 직원가로 안 되겠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러냐고. 그럼 세탁기 내가 사겠다고. 근데 또 물건 받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 원래 돈 내고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세탁기 값을 보냈다?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 두절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부터 연락 못 받았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전히 통돌이를 이렇게. 이게 여기서 또 배운 건데 다음부터는 물건을 받고 돈 보내야 되는 거구나. 아유 세상에.